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PR 발표를 맡게 된 김경선이고, 저는 이제 GPT-4 테크니컬 리포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GPT-4 논문을 보고 그냥 바로 이거 GPT-4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진짜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써 있어서 왜 제목을 테크니컬 리포트로 지었지? 라고 하니까 거의 논문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냥 우리의 성능이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정도가 기술된 이제 백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면요.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골 자체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확장성이 주요 목표인데요. 그 GPT-4 바이그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의 변호사 시험인데, 변호사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GPT-3, 그러니까 3.5 정도, 3.5는 하위 10%, GPT-4는 응시자의 상위 10% 정도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과를 했는데요. 요거를 달성하기까지 이제 초반부에 성능 이끌어내고 이후에 이제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얼라이닝을 진행을 했는데, 얼라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GPT-3보다 이제 사용자 의도를 따르도록 언어 모델을 훈련을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뭐 한풀한 데이터 같은 거 제외하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요. 뒤에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제 보여드리겠으나, 이제 인스트럭트 GPT나 뭐 웹 GP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코덱스, 이런 초기 버전으로부터 이제 이게 초기 버전이 얼라이닝의 초기 버전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 GPT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사실적이고 핸들링이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온라인 리서치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를 벗어나서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점점 더 이제 대규모 모델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니 예측 가능한 확장성이 세이프티와 굉장히 직결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확장성이 주요 목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있는 이제 퍼블릭한 데이터,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는 서드 파티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 튠 같은 경우에는 그 RLHF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파인 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밝히지 않은 부분을 보면은 사실상 이제 디테일한 아키텍처의 디테일한 부분, 뭐 모델 사이즈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트레이닝 컴퓨트라든지 혹은 데이터셋 컨스트럭션이나 트레이닝 메소드 이제 비슷한 거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긴 한데 거의 대부분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테크니컬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GPT-4 같은 라지 스케일 모델의 시장이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 경쟁 환경에서 내가 이걸 공개할 수는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금 말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로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3자가 평가를 해줄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밝힌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니셜 스텝이나 뭐 성능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캐퍼빌리티 부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닝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로스 프레딕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휴먼 이발에서의 스케일링별로 이제 캐퍼빌리티를 측정을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로스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PT의 큰 초점이 예측 가능한 이제 딥러닝 구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GPT-4 같이 이제 엄청 큰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있어서 이제 광범위하게 모델별로 튜닝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 스케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로스 프리딕션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거를 주요 실험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확장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을 했지만 10,000배 정도 작은 컴퓨팅을 사용을 해서 훈련을 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GPT-4의 파이널 로스를 미리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파이널 로스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었던 논문들 중에 이제 irreducible 로스텀이라고 해서 이제 줄일 수 없는 로스텀으로 스케일링 로우를 피팅을 해가지고 그 프리딕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GPT-4에 의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드가 된 거기 때문에 GPT-4 부분이 초록 색깔에 이제 그 1에 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전의 부분들 각각 이제 1000p, 100p, 뭐 10n, 뭐 1 마이크로, 이제 100 마이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컴퓨트가 이제 엑시스에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관측한 부분, 예측한 부분 이제 예측을 이제 낫으로 전부 다 했겠죠. 그 10,000배 적은 걸로.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프리딕션 한 거에 근접하게 넥스트워드 프리딕션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뭔가 그 이걸 보고 쭉쭉쭉 가다 보니까 이 끝에 거는 안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왜 여기까지만 보여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GPT-4에 이제 보면은 여기가 초록 색깔 점점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로스 프리딕션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이널 로스 예측을 되게 잘 했으니까 이 파이널 로스 예측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1000배 적은 컴퓨팅을 가진 모델을 통해 가지고 휴먼 이발의 패스 레이트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그 그 예측을 진행을 했고요. 얼라이먼트라든지 혹은 세이프티 그리고 디플로이먼트에 있어서 굉장히 이 캐퍼빌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캐퍼빌리티를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스케일링별의 이제 캐퍼빌리티를 예측을 하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capability prediction이고 얘도 똑같이 normalized가 GPT-4이기 때문에 GPT-4가 1이 되고 나머지 이제 애들이 왼쪽에서부터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대략적으로 파워로 릴레이션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패스 레이트를 로그를 때려 가지고 진행을 한 그 데이터 차트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계산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트레이닝 계산들 중에서도 뭔가 그 가장 덜 노이지한 애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23개의 코딩 프로블럼으로부터의 capability predi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로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휴먼 이별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먼 이별 데이터셋이 이제 15개 정도의 하디스트 가장 어려운 휴먼 이블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 15개 중에서 이제 난이도별로 6개의 바켓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15개의 문제를 이제 난이도별로 이제 6개의 그룹으로 만든 거죠. 이 6개의 그룹 중에서 이 세 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보면은 이게 되게 잘 예측을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그럼 이제 나머지 뭐 6개의 버킷이 있으니까 '나머지도 전부 다 잘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GPT-4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가장 이지스트한 버킷 그러니까 퍼스트 버킷이 되겠죠. 퍼스트 버킷에서는 오히려 이제 예측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성능을 냈다고 써 있어서 요 부분은 조금 신기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predictable한 스케일링을 보여줬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는 여전히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휴먼 이별 부분에서도 이 exception이 이지스트 버킷이 언더퍼포밍이 됐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인버스 스케일링 프라이징이라고 해서 프라이즈라고 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원래는 AI 모델이 성능이 안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이 GPT-4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스케일링 프라이즈에서 계속해서 학습을 할수록 100%의 그냥 accuracy를 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 3.5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학습을 할수록 낮은 이제 그 성능이 나왔는데 낮은 매트릭을 보였는데 근데 GPT-4는 그러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연구자들도 왜 그랬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요 부분이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지스트 버켓, 요렇게 두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저는 요거를 보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대규모 모델을 시작하기 전에 캐파를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성을 예측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predictable한 스케일링이 안전하다, 이 스케일이 가능하면 이제 안전하다라는 루트인데, 생각했을 때는 이 스케일링이 그대로 뭐 원형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크기 그대로 그 뭔가 커질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를 푸는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없는가, 어떤 오류를 가지는가, 이게 어떤 위험을 가지는가랑은 조금 결이 비슷하지만 좀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요 부분이 왜 뭔가 우리가 세이프티하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지는 살짝 궁금증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capability, 이제 experiment 부분을 capability라고 명칭을 해두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서 capability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맞춰진 시험들 있죠. 아까 처음에 보였었던 이제 바이그잼 같은 것들, 그런 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원래 트레디셔널하게 그 뭐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된 시험이 아니라 ML 모델들을 위해서 디자인됐던 시험들 있죠.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된 시험들,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GR이라든지, 이제 대학원 갈 때, 미국 대학원에 갈 때 봐야 되는 GRE, 버벌이나 라이팅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AP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는데요. 제가 좀 보기 이제 요거를 보고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제 GPT-4가 두 개의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이랑 텍스트 인풋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GPT-4 전부, 그러니까 비전과 같이 텍스트를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파란 색깔,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없는 이제 그 텍스트 지금 쓰시는 분들 있죠. 돈 내고 쓰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노비전 버전이고, 요게 이제 노란색, 그다음에 GPT 3.5가 1등을 했을 때 빨간색, 요렇게 두 개를 합치면은 초록 색깔, 세 개가 다 성능이 비슷하면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놔 봤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두 개 다 GPT-4 혹은 GPT-4 노비전 부분이 이제 승리를 하고 있고, 세 개가 다 성능이 비슷한 부분들도 AP에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GRE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성능들을 보이고 있고요. AM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비전을 쓰지 않거나 GPT 3.5 부분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GPT 3.5 기반으로 해서 GPT-4와 GPT 노비전, 그다음에 3.5 이렇게 해서 이그잼 리절트를 봤을 때, 이제 3.5 같은 경우에는 바이 이그잼을 그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90등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그 100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위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상위 92%, 여기도 보면은 상위권이다. 400문제 중에 298문제를 푼 거다. 그리고 이 그 바이 기점을 첫 번째 로의 바이 기점을 봤을 때 GPT 3.5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치마크에서 이제 첫 번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벤치마크였고, 두 번째는 이제 ML 모델을 이제 오리지널하게 디자인이 됐었던 이제 트래디셔널한 벤치마크들, 이제 MLMLU나 헬라스웩이나 ARC, 위너그랜디, 그다음에 휴먼 리버 드롭, 이렇게 그 6개를 가져를 와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57개 과목의 객관식 질문이고, 유명한 이제 벤치마크이고요. 보면은 이제 GPT-4가 이제 3.5보다 잘 나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뭐 추론 문제라든지 혹은 그냥 객관식 과학이라든지 파이썬 코딩 같은 거, 특히 휴머니벌 쪽에서 조금 더 GPT 3.5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요거를 아마 채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ML 벤치마크들이 전부 이제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어 MMLU를 그 아즈르 트랜스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하고 요거를 한번 풀어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벤치마크를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 애초에 풀었었던 문제를 아즈르 트랜스레이트만 이용을 한 거니까. 봤을 때 GPT-4가 그래도 잘 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이제 어, 평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얼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는 사전 교육하는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한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하거나 혹은 이제 안 좋다라고 평가가 됐었던 것들은 필터링을 하고 계속해서 이 겐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긴 한데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뭔가 전문가가 먼저 맞추고 그다음에 아니 이건 틀렸네?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이거는 틀렸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얼라이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모델 안전 개선이나 혹은 뒤에 있는 모니터링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뭔가 예민하거나 민감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는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먼저 시스템에 메시지를 조금 더 보내주는 그런 작업들이 얼라이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얼리 GPT-4, 얼라이닝을 겪기 전에 얼리 GPT-4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내가 이 밤이라고 하죠. 요거를 만들고 싶어. 그 밤을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뭔가 얘가 원래는 there is no definite answer. 그러니까 answer가 없어. 라고 했는데 이제 파이널 GPT-4에서는 근데 뭔가 이게 우리가 뭐 내 목적 자체는 AI 랭귀지 모델이 뭔가 헬프하고 세이프 매너에서 도움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뭔가 이러한 그 정보는 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는 걸로 아예 시스템 메시지를 바꿔주는 방향으로 이제 바꾼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픈 AI를 공개를 하면서 AI 모델 성능을 자동화된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고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델 혹은 벤치마크의 단점에 대해서 PR이 가능하도록 오픈 AI를 만들어 두었고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인풋이 함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인풋 자체가 텍스트랑 이 이미지를 함께 입력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쓰시는 것들에서는 불가능한데 아직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영구적으로 몇 가지 예시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미지가 왜 unusual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보면은 이제 왜 이 이미지가 unusual하지 않냐면 이러면서 이제 왜 택시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아이러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약간 이렇게 잘 대답해주고 있고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 RGB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을 이제 3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빨리 공개가 되어야 뭔가 얘네가 이미지도 같이 쓸 수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몇 개 해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스티어링하게, 그러니까 운전 가능하게, 뭔가 좀 조종 가능하게 라는 뜻인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Early GPT-4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밤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disallowed 되도록 이제 바뀐 부분들, 혹은 이제 allowed 되는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allowed 되지 않았는데, 뭐 지금 이제 latest GPT-4에서는 allowed 되게끔 할 수 있게끔 이제 scalability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얼라이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얼라인하는 부분들이 엄청 궁금하기는 한데 그 오픈 AI 블로그나 혹은 오픈 AI에서 나오는 그 것들 중에서 그 인공지능 모델의 온라인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연구나 혹은 나오는 이제 그
페이퍼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사용을 했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할루시네이트가 이전 GPT랑 비슷하게 추론 오류를 발생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정적인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팩츄얼리티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GPT 3.5보다는 40% 정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Truthful QA 이게 맞지 않은 대답을 가진 것들을 구분을 해내는 그런 것들의 accuracy를 보게 됐을 때도 GPT-4가 3.5보다는 근데 여기 앞에 있었던 그런 그 factuality evaluation에서 40% 높은 점수를 받은 것만큼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3.5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 나아갈 길이 조금 멀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RLHF 포스트 트레이닝 이후 결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점진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리미테이션 2가 이런 경험적 학습도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21년도 9월 GPT 3.3때 애들이 학습했었던 데이터 이후에 발생한 데이터는 이제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꽤 높은 추론 오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얘네는 탈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The jailbreaking인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지침을 위반하는 컨텐츠를 생성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끼리 봤었던 그런 그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컨텐츠들을 생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얼라이닝으로 한다거나 모니터링으로 현재는 보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테크니컬 리포트 보시면 그 본 논문은 한 14페이지 정도, 논문이 이제 좀 그렇고 본 컨텐츠는 한 14페이지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어펜딕스들 어떻게 이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네들의 아키텍처나 이런 게 빠졌다 보니까 우리의 평가 방법이 생각보다 공정했어. 약간 이런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거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 저희 논문 쓸 때 뭔가 채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한 장당 이제 그 결과 하나씩 어태치먼트가 되어 있어서 99%로 99페이지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한번 쓱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경성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